안녕하세요. 혹시 매년 다이어트 때문에 비슷한 고민 반복하고 계신가요? 아, 또 먹었네, 후회된다 이러면서도 이게 참 멈추기 어려운 경험. 네, 다들 좀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바로 이 식탐,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그 참을 수 없는 갈망의 정체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의 분석이랑 또 식탐 해방이라는 책의 통찰을 바탕으로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또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뭐 덜 먹어라 이게 아니고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정말 궁금해요. 아니,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왜 자꾸 먹게 될까요? 네, 그게 참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흥미롭게도요, 바로 그 먹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 생각 자체가 오히려 갈망을 더 키운다는 겁니다. 아, 진짜요? 오히려요? 네. 후회할 줄 알면서도 자꾸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죄책감이나 의무감이 오히려 식탐을 더 부추기는 셈이에요. 우리 뇌는요, 좋아하는 것, 영어로 liking이라고 하죠. 그리고 원하는 것, wanting 또는 craving, 이 갈망하는 것을 처리하는 메커니즘이 서로 좀 별개로 있습니다. 좋아하는 거랑 원하는 거요. 좀 다른가 보네요. 네, 좋아하는 것은 그냥 편안함, 만족감 이런 걸 줘요. 아, 그냥 마음이 편하고 좋은 느낌 같은 거군요. 뭐 예를 들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옷장을 열었을 때 그냥 편해서 자주 입는 옷, 그런 거요. 근데 원하는 것은 좀 달라요. 이건 내가 가질 수 없거나 아니면 금지되었을 때 그때 더 강렬해지는 갈망이거든요. 아, 약간 금단의 열매 같은 느낌. 맞습니다. 맞아요. 뭐 아주 비싼 명품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그냥 가질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더 갈망하게 되고. 이때 도파민, 아시죠?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는 그 화학물질, 그게 훨씬 많이 분비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음식을 바로 이 원하는 것의 영역으로 탁 밀어넣는 거예요. 갈망을 확 증폭시키는 거죠. 와, 그럼 이런 강력한 갈망은 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이게 뭐 타고나는 건가요? 아니면 살면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여러 요인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의 학습된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강화학습이라는 거예요. 강화학습이요? 네.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생존에 유리한 거. 그러니까 고에너지 음식, 단맛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을 굉장히 강력한 보상으로 인식하고 기억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아, 생존 본능이군요. 그렇죠. 특히 어릴 때, 뭐 아이스크림처럼 자연 상태에서는 좀 얻기 힘든 강렬한 단맛과 지방. 이걸 경험하면 뇌는 와, 이건 엄청난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아주 강하게 기억합니다. 네네. 그 기억이 평생 동안 아주 강한 갈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아, 어릴 때 경험이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스트레스요? 네. 과거의 인류는 뭐 주로 신체적인 위협이나 고통을 즉각 피해야 했잖아요. 근데 현대인은 사실 감정적인 고통, 예를 들면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더 많이 경험하죠. 그렇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죠. 맞아요. 근데 이런 감정적 고통은 즉각적으로 해소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바로 이때 음식이, 특히 달거나 지방 많은 음식이 가장 손쉽게 위안을 주고 고통을 좀 덜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힘들 때 먹는 게 그래서 그렇군요. 네, 뭐 엔도르핀 같은 거 기분 좋게 만드는 뇌 속 화학 물질 같은 것들이 분비되면서요. 마치 아이가 주사 맞고 나서 사탕 받는 것처럼요. 아, 힘들 때 먹으면 괜찮아진다. 이게 반복 학습되고 강화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슬프거나 좀 허전할 때 음식을 자꾸 찾는 패턴, 이게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 원인을 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이 굴레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뭐 칼로리 계산하고 운동량 체크하고 이런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맞아요. 뭐 몇 칼로리 먹었고 얼마나 운동했는지 이렇게 측정하는 거요.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어떤 환상을 줄 수는 있어도요. 식탐의 근본 원인인 그 갈망과 자기 비난의 고리 자체를 끊어내지는 못해요. 아, 통제의 환상이라? 네. 오히려 오늘 이만큼 먹었으니까 내일은 얼마나 더 운동해야 하나 이런 죄책감만 더 키울 수 있죠. 그럼 진짜 해결책은 뭔가요? 책이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거요? 그게 식탐이랑 관련이 있나요? 네, 아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식탐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가혹함이거든요. 아,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는 거요? 그렇죠. 난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난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감정적 고통을 잠시 잊으려고 음식에 더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아하, 악순환이네요, 정말. 바로 이 지점에서 자기 친절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해진다는 건 단순히 기분 전환하라는 게 아니고요. 식탐을 유발하는 그 근본적인 감정적 고통 있잖아요. 스트레스, 불안, 자기 비난 같은 거. 이걸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아, 근본 원인을 다루는 거군요. 네. 그 고통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식탐의 필요성도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거죠. 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요. 먼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좀 알아차리는 거예요. Recognize.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먹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판단 없이 그 마음을 그냥 인정해 주고요. Accept. 그냥 인정만 해요. 네, 일단은요. 그리고 나서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좀 탐구해보고 investigate. 마지막으로 그 과정을 그냥 관찰자처럼 기록해보는 연습입니다. 이걸 레인 방법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R-A-I-N.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탐구하고, 기록하기. 맞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인정하기랑 친절해지기예요. 먹고 싶은 마음이 막 강하게 들 때 안 돼! 하고 억누르는 대신에요. 지금 이걸 먹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내가 알아주는구나 하고 좀 따뜻하게 받아들여주는 거죠. 나 자신한테 좀 너그러워지는 거네요. 그렇죠.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좀 친절해지면 정말 놀랍게도 음식에 대한 강박적인 갈망이 줄어드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장동산 박사님 본인도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니까 식탐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운동의 효과가 그런 쪽으로도 있군요. 네. 운동 자체의 효과도 있겠지만 그 후에 느끼는 뿌듯함, 자기 만족감, 이게 핵심이었던 거죠. 결국 이 식탐이라는 게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와, 진짜 복잡하네요. 뇌의 작동 방식, 또 학습된 행동,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랑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네요. 핵심은 엄격하게 통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스스로에게 좀 더 너그러워지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식탐에서 해방된다는 게 음식을 완전히 끊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계속 몰아붙여서 결국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내면의 불행 있잖아요. 자기 비난, 거기서 벗어나는 과정인 거죠. 아, 해방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네요. 네. 음식 앞에서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좀 더 친절해져 보는 건 어떠실까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어쩌면 이 식탐 이면의 메커니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망을 부르는 그 감정적 고통, 그리고 그걸 다루는 자기 수용의 원리. 이게 혹시 여러분이 벗어나고 싶어하는 다른 습관이나 반복되는 문제 패턴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 다른 문제에도요? 네. 오늘 혹시 힘든 감정이 올라올 때 습관적으로 뭔가 외적인 걸로 덮으려고 하기보다 당신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작은 친절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